자, 그럼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이제 기출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가 나오죠. 자,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1번 무건대리냐는 계약의 추이는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인에게도 해서 이제 상대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은 무건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계약의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그 계약의 상대방이 또 거래를 해서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자, 2번 무건대리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잡으시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그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자, 대항할 수 없다는데 여기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랬으니까 반대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못한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3번은 뭐 쉽죠. 추인은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되지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한 한 효력이 없다. 오케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4번은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 효력이죠. 추인한 때로부터 요게 틀렸네요. 자,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자, 5번 무건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 협의회 무건대리에서 상속 나오면 뒤는 다 부정입니다.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등기마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의 득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다 그랬으니 틀렸고. 자, 6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 또 7번도 안 상대방. 자, 악의의 상대방이죠. 자,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6번은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 틀렸고, 7번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옳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정리를 하시고. 자, 8번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은 그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또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철회 최고가 아니라, 최고 철회가 아니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죠. 자, 이것은 결국은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냐 그 문제인데,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데 여기는 악이니까, 자,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근데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9번은 이제 무건대리인의 책임인데 무건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건대리인이 과실이 없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책임을 진다 해야지,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리죠. 그러니까 쭉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것보다도 이런 포인트를 자꾸 잡아가지고 결론을 빨리 결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자, 10번 무건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것은 이제 또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얘기고, 자, 책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해줘야 되겠죠.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테마 10번은 이제 표현대리에 대한 얘기죠. 11번, 12번은 이제 전체 표현대리에 대한 성격, 취지를 얘기하는 거죠. 11번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2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표현대리는 무건대리가 되니까 유권대리 주장 속에 포함되지는 않죠. 자, 13번은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요. 자, 그럼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것은 꼭 대리인, 대리권 이런 명칭, 이런 용어를 써야지만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묵인한 때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14번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또 역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대리권을 줬다라고 표시한 거니까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이런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뒤에 성립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성립할 수 없는 것들이 성립되려면, 성립할 수 없는 게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에 대한 것은 성립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대리행위가 무효란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요 앞에 있는 문장 속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들어갈 것은, 물론 이걸 자꾸 이제 외우시다 보면 이제 이런 걸 찾게 돼요. 기본 대리권이 없다는 거, 그런 얘기 없죠. 여기 대리권 소멸 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건 처음부터 기본 대리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행위 안 보이고,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 안 보이고, 무효 안 보이니까 이건 성립할 수 있다로 나와야 되겠죠. 가능합니다. 표현대리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없다니까 틀리겠죠. 자, 16번 공법상 행위 중 등기청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자, 권한로원 표현대리는 굉장히 넓게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어느 대리권이든 가지고 있기만 하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7번 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또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되고요.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도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성립되겠죠. 결국 이런 얘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에. 그 다음에 18번 부부 일상 뭐 이런 얘기 제가 안 했고, 결국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자, 요게 없으니까 성립하겠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가지고서도, 자, 권한을 표현대리가 성립되고, 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복대리권이든 뭐든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인권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자, 반대로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네. 그 다음 20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웠으면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론 성립하지 않는다로 나와야 되는데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21번은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법상의 법률행위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요 성립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등기신청 대리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또 사법상 행위를 했으니까 종류가 같을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 그런 걸 따질 건 아니고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되죠. 그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줘야 되겠고, 22번은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가 됐다. 그럼 여기 우리가 외운 것은 무효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들이 이런 정리하시고, 자, 테마 11번은 무효가 되죠. 무효. 자, 23번, 2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을 읽으면서 결론이 빨리빨리 뽑아 나와야 되죠. 무효인 법률행위죠. 그럼 무효이니까 법률 효과가 나오지도 않죠. 근데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침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맞았다 들어가셔야죠. 또 계약이 불성립됐다면, 자, 무효 취소 얘기는 성립되고 난 다음에 문제니까, 불성립됐다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가 되죠. 자, 2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자, 이거 추인은 그대로 인정하는 거니까 안 되지만 전환은 바꿔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환 법률가 적용될 수 있다. 자, 26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무효행위의 추인 효과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돼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 27번도 똑같은 얘기가 되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필요했다. 다시 쓰기로 했다. 자, 그럼 그 가등기는 유효가 되는데 역시 소급하여, 이게 틀렸죠. 그때부터 들어가줘야 되고. 자, 28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죠. 절대적 무효니까 이건 추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29번 비진입 표시로 무효다. 자, 이건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돼서 무효니까 상대적 무효, 추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추인한다면 그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30번은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한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자, 지금 소유자 갑 을에게 허가받지 않고 매도했다, 그런 얘기죠. 별건 아니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라는 거고,
자, 그럼 1번은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게 키워드죠. 자, 매매 계약은 했지만 매매 계약은 아직은 무효인 상태니까 무효인데 채권 채무라는 게 발생될 수가 없고 채무가 없는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죠. 자, 20번의 키워드는 쭉 들어가다 보면 자, 요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여기인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청구하려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매매 계약은 어쨌든 무효인 상태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3번은 의리 토지 거래에서 협력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자, 위에 건 별거 없어요. 여기 키워드가 되는 거죠. 협력 의무 불이행. 자, 아까 채무는 있을 수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지만 협력 의무는 인정해 준다고 그랬고요. 그 협력 의무는 계약에서 나온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고, 4번은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자, 갑이, 자, 매도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건 이제 4번하고 5번이 같은 얘기인데 결국 협력 의무 이행하는 거하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매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 매도인은 을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나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러 안 가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겠죠. 맞는 얘기고. 그럼 5번은 같은 얘기인데 이제 을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을 매수인은 그러면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한 법은 반대로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자, 6번은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그랬어요. 자,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있다 그래서 틀렸죠. 자, 7번은 쭉 읽다 보면 결국 확정적 유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 이 유동적 무효인 매매 계약이 어쨌든 나중에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거나 아니면 무효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무효인 거냐 이걸 따지라는 거겠죠. 그럼 앞에다 써줄 테니까 경우에서 확정적 유효인 경우 3가지,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해제된 경우, 그 다음에 재지정되지 않는 경우,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럼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쭉 보니까 여기 재지정이 없는 경우 그랬으니까 이거 맞죠. 자, 8번도 쭉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또 무효 이렇게 나왔다고요. 결국은 이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물론 내용이 같은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는데, 그럼 이 문장이 맞으려면 계속 써주니까, 자, 길게 써주고 뭔 얘기인지 모르게 골치 아프게 써줬지만 여기에 지정해제라는 얘기 없고요, 저기처럼 재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없고 허가받았다는 얘기는 더더욱 없으니까 아, 이건 무효로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들 하시면 된다. 자, 취소 들어가 보죠. 취소. 자, 31번은 뭐 쉬운 거죠.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이상되면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부무효 법률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가 취소 사유였다고 해서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부 취소도 전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32번은 취소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를 하게 되니까 당사자 상방이 각각 취소 사유도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쌍방이 모두 그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죠.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고, 자, 33번은 제한능력자. 자, 이제 취소권자를 얘기하는 건데,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다만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는 없죠. 능력자가 돼야 되겠고요, 추인하려면. 자,
자, 34번은 취소 방법인데, 취소 방법은 뭐 명시적, 묵시적 방식이 제한이 없으니까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를 했다면 거기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35번은 이제 취소의 상대방이네요. 취소 상대방은 그 취소권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이나 그 사람의 포괄 승계인이지 특정 승계인은 안 되니까,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랬으니까 갑이 취소권자가 되고 을이 상대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을이 병에게 전매했다면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고요. 자, 36번 취소된 법률행위, 취소 효과죠. 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오케이, 맞았고. 자, 37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자, 이제 제한 능력자는 어쨌든 취소했다 하더라도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하기 상관없이 현존 이익만 반환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된다는 틀린 얘기고. 자, 추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38번은 추인은 기본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줘야 되지만 법정 대리인이 할 때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추인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죠. 자, 39번, 40번은 결국 이 지문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이게 법정 추인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죠. 그럼 39번은 쭉 읽다 보게 되면 이행 청구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법정 추인 사유, 물론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되는 이 조건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요. 사유를 보면 이행 청구, 자, 청담, 이양, 강경에서 청담의 청하고 양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법정 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하는지를 찾으라고 그랬죠. 앞에 취소권자의 그랬으니까 취소권자가 있을 때만 법정 추인 대상이 되니까 가능하고요. 자, 제한능력자가 똑같은 얘기니까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채무 이행인데, 그럼 이행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추인한 것으로 본다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옳은 얘기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기출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나온 이론이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또는 OX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